안녕하세요.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의지력을 180도 바꾸는 결심의 뇌과학, 신의 멘탈입니다. 호시와 타루지엄, 김정환 옮김, 21세기 북스입니다.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은 멘탈부터 다르다. 일본 최고의 멘탈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흔들림 없이 목표를 이루는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하든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독립과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물론 경영자, 변호사, 세무사, 아나운서, 모델, 연극 뮤지컬 배우, 운동선수,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멘탈 코칭을 받은 수강생의 수는 7,000명이 넘으며 그와는 별개로 700명 정도를 코칭했다.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나는 무엇을 하든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는 게 대체 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가? 실제로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중에는 긍정적으로 살자든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라고 외칠 뿐 독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책이 많다. 그러나 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강한 멘탈은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멘탈이 강한 사람의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될까? 멘탈이 강한 사람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의 자기평가가 아닌 목표를 달성한 미래의 자기평가에 입각해서 사는 데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은 미래의 자신이 되어서 지금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의 뇌다. 인간의 뇌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바로 죽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여러분의 생명 유지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거나 무엇인가에 도전하려 하면 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변화를 방해한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위험하게 변화를 줄 필요는 없잖아. 제발 부탁이니 도전 같은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줘 라는 듯이 말이다. 뇌는 불안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떠오르게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의 사례가 마음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등 전력으로 변화를 저지한다. 이와 같은 뇌의 작용을 전문용어로 심리학적 항상성이라고 한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심리학적 항상성이야말로 변화를 방해하는 최대의 힘이다. 그렇기에 내가 변화하려 할 때 심리학적 항상성이 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의 대응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나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럴 때 심리학적 항상성이 발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금방 차분해진다. 만약 심리학적 항상성의 존재를 몰랐었다면 그때의 불안감이나 감정에 당황해 우왕좌왕했을 수 있다. 자신의 변화를 방해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진다. 항아리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물을 부어야 더 빨리 물을 채울 수 있듯이 말이다.
눈으로 읽고 뇌의 해마를 속여라. 나는 하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매일 이미지를 보라고 말했다. 왜 매일 봐야 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사람이 가고 싶은 장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목표를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일상 속의 선택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 결국은 예전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뇌과학을 이용해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즉 기억에 남기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 뇌 속에서 기억을 관장한다고 알려진 굵기 약 1cm, 길이 약 5cm 정도의 해마이다. 인간의 뇌는 모든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잊어버리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보를 선별해서 기억에 남긴다. 그리고 뇌에서 기억에 남길 사건을 선별하는 부분이 해마이다. 해마가 이 정보는 중요하니 기억에 남겨야 해 하고 판단하는 정보는 뇌 속의 대뇌 피질이라는 장소로 보내져 장기간 보존된다. 따라서 어떤 것을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는 해마의 판단에 달려있다. 세웠던 목표를 잊어버려서 결국 평소와 같은 선택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해마가 기억에 남겨야 할 중요한 정보로 선별하도록 만들어서 장기간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 똑같은 정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뇌에 전달하면 해마는 이것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가 틀림없어 라며 착각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해마를 속이는 것이다. 이미지를 매일 봐야 하는, 즉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의 힘으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선입관의 근본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선언이다. 특히 긍정적인 말로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언은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감정과 사고를 제어하는 게 목적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목표를 실현하겠어.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뇌에 보내고 사고방식을 강제로 바꾼다. 말의 힘으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로 선언하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는 않다. 선언을 실시했더니 저절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먼저 선언할 때 주의할 점을 소개하겠다. 첫째, 현실적인 목표를 선언한다. 어떤 내용을 선언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현실과 지나치게 거리가 먼 내용이라면 아무리 긍정적인 말로 선언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건 무리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둘째, 긍정적인 말로 선언한다. 선언은 긍정적인 말일 때만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간 선언은 효과가 없다. 이것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뇌의 특징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코끼리를 연상하게 된다. 뇌는 하지 마세요라는 행동을 부정하는 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그만둔다 라는 선언 또한 의미가 없다. 가령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금년이라고 하자. 이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는 선언은 효과가 없다. 뇌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따라서 그 말보다는 나는 비흡연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 효과가 있다. 셋째, 현재 완료형으로 선언한다. 선언한 말은 반드시 현재 완료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나는 부자가 된다라가 아니라 나는 부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미 그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된다라는 표현에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라는 선언을 반복하면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는 자기 평가를 상기하는 셈이 된다. 넷째, 현장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선언할 말이 결정되었다면 그 말이 실현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선언할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을까? 어떤 경치가 보이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자. 다섯째, 아침과 저녁에 30초씩 선언을 반복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라해보자. 목표를 실현했을 때의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리자. 그 이미지를 체험했다면 종이에 선언을 적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선언하자. 매일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뇌는 계속 반복되는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러니 실현될 때까지 반복하라. 말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언을 손으로 종이에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목표 달성량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목표를 손으로 적었을 때의 달성률과 키보드로 입력했을 때의 달성률을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그 결과 손으로 적었을 때의 달성률이 키보드로 입력했을 때의 달성률보다 42%나 높았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수많은 부분이 자극을 받아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인식하며 이것이 목표 달성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 선언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새로운 행동을 촉진하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저절로 실현되어 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고, 선택, 행동을 그만두기, 즉 그만둬야 할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아무리 플러스가 되는 행동을 시작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쇄되어 제로가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내게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뇌는 불가능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이것이 앞서 설명했던 컬러베서 효과다. 컬러베서 효과는 말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말에 따라 뇌가 인지하는 정보가 달라져서다. 불가능해, 어려워라는 말에 뇌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이유를 뒷받침만 할 정보만 인지하고 만다. 설령 눈앞에 가능한 이유, 해결 방법이 굴러다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인식하는 정보가 놀랄 만큼 달라질 것이다. 대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목표가 저절로 이루어질까? 먼저 사용해야 할 말에 관해 살펴보자. 당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실현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명을 떠올려도 좋다. 앞의 질문에서 대답한 사람 가운데 당신이 가장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앞의 질문에서 대답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가? 당신이 앞의 질문에서 언급한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당신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에 도전할 때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마 여러분의 롤모델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은 추측이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는 크게 다를 가능성이 높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은 말이 바로 저절로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말이다. 반면 여러분이 버릴 말,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마지막 질문에서 나온 대답은 여러분의 목표에 이미 다다른 상대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목표에 이를 수 있었던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한 사람, 이상으로 여기는 모습이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쓰지 않은 말이 있다. 내 고객은 물론이고 나도 사용하지 않는 금지어인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 어려워, 불가능해. 하지만과 그래도는 자신이 하지 않는 이유, 행동하지 않는 이유로 이어진다. 이 말의 뒤에는 도전하지 않은 것, 행동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항상 이어진다. 따라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말할 일이 줄어들어 도전이나 행동을 멈추는 습관을 없앨 수 있다. 모르겠어와 어려워는 사고를 정지시킨다. 모르겠으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어려우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들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멈추도록 한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현하기 위해 해결책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 모르겠어, 어려워라는 말을 사용하면 뇌는 이를 뒷받침할 정보만을 인식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되며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까지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해라는 말을 다루겠다. 불가능해라는 말을 사용하면 뇌는 자동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능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그 답이 금방 돌아온다. 말은 자신이 찾는 정보와 사고를 이렇게도 쉽게 바꿔버린다. 이 질문은 개인의 사고를 제어할 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곤 하는 부하 직원의 말버릇을 바꾸자 의외로 간단하게 실적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평소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뇌를 무엇이든 실현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써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주변에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통해 실현하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말 속에 복이 있다라는 말도 있지요. 이것으로서 책사임당이 들려드리는 신의 멘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